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119 부르셔서 이제 4학년 때 선생님이 차별을 좀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느꼈을 때 좀 러브러브해요? 네, 그쵸. 한번 남자친구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유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또 미국의 LA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에 나와 있는데요. LA 치고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네, 맞아요. 한인타운이라서.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됐는데 백인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여기가 한국 사람만 많이 살아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그 미국에 유학 가 계신 건가요? 유학은 아니고 이민을 가족이랑 다 같이 가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뭐 한 7년 됐겠네요. 네. 근데 지금 아무튼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네. 혹시 언제부터 휠체어를 타게 되신 건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에 다쳐가지고 그날은 여느 때랑 다름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학교를 그냥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으로 수영 연습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수영 강사분께서 애들을 줄을 세우시고 한 명씩 집어다가 이렇게 물에 담갔다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물에 젖으라고. 집어서? 예. 근데 제 차례가 오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런 건 아닌데 그때부터 어지럽고 힘이 되게 힘들다? 진짜 지친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이제 물 안에서 운동을 시키셨는데 힘이 쫙 빠진 거예요, 다리에.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119 부르셔서 검사 다 마치고 했더니 이제 급성 척수염이라고 네 그랬죠. 초등학교 3학년 참 어린 나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어떤 병인지 스스로 좀 느낄 수 있었나요? 부모님은 이제 저한테 긍정적인 말만 하시려고 약 먹고 재활 치료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걷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1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근데 어린 나이였을 때 갑자기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네. 어린 아이들끼리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은? 오히려 그 아이들은 이제 고정관념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괜찮았는데 이제 4학년 때 선생님이 차별을 좀 하셨어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이제 체육 시간에는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어디 가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니까 애들은 그냥 선생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르죠, 어디 가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강당에 갔다가 근데 강당에 안 계시고 또 운동장에 갔는데 거기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친구를 보시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저한테는 고마운 친구인데 같이 찾으러 다녀주고 근데 화를 내시니까 진짜 전 되게 미안했죠. 아니,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네. 너무 화가 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 참관학습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또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굳이 또 율동하는 수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하는 거를 화가 나네요. 네, 그게 좀 상처였죠. 제가 미국에 이모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 여행을 한두 번씩 갔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미국이 저한테 더 낫겠다. 생활하기에? 네, 더 개방적일 거다 생각을 하셔서 미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 딱 갔을 때 좀 어떠셨나요? 좀 달랐나요? 미국은 다르긴 달랐죠. 막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이민을 가자마자 학교에 신청을 할 때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선생님 몇 분이랑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불러가지고 대화를 했죠.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고 또 화장실 문제도 있으니까 화장실도 이때 가면 좋을 것 같고 반마다 돌아다니게 선생님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네,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네. 한국과의 어떤 인식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너의 차이? 그런 게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보고
버스도 탈 때 먼저 그냥 제가 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뭐 이제 알아가면 되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런 점도 있습니까? 한국은 의료가 짱. 의료가 짱. 맞아. 미국은 재활치료 보험이 안 돼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도 미국은 장애인 콜택시가 따로 있는데 미리 예약해야 하고 지금 바로 필요하다 하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하고 어플을 써서 장애인용 택시를 부를 수가 또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가 사람들 인식은 또 좋을지 몰라도 맞아요. 그런 제도적으로는 네. 또 대한민국. 근데 그래도 그거 하나 맞아요. 그게 궁금한데 한국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많이 없거든요. 용산에 제가 한 100군데 정도 그 가게를 갔는데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베리어프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미국은 좀 어때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한국이 이럴 거라고. 왜냐면은 미국은 제가 못 가는 데라고는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어저께 제 친구랑 택시를 타고 음식점에 갔는데 2층인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니 2층인데 내가 못 간다고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이렇게 놀랬어요 저는.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입구에 계단이 2-3개 있으니까 그래서 밥 못 먹었어요? 백화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무조건 접근 가능해야지만 건물 네.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장애 화장실이. 네. 대학생활은 어떠세요? 대학생활 좋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도 항상 처음 사람 만날 땐 무서워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에서 좀 편견이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 친구들은 휠체어에 대해서 진짜 전혀 물어보지 않고 막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8학점 정도를 휠체어 타고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네. 근데 저는 나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휠체어를 타고 같이 수업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 동생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 동생들 앞에서 막 실금한 적도 있고 화장실 가서 막 휴지로 닦아주고 막 동생들이. 네. 오히려 오픈하면은 서로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굳이 네. 제가 혼자서 소변줄로 CIC 하는 모습을 네. 궁금하지 않은데 TMI로 제가 먼저 보여줘요. 저한테 미안해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인스타 친구잖아요. 최근에 제가 느꼈을 때 좀 러브러브해요? 네, 그쵸. 남자친구 지금 340일 오. 됐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같이 하는 게임이 겹쳐서 네. 알고 지내다가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오빠는 멀리 아이오와라는 데에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하다가 친해지고 서로 힘든 시기가 겹친 거예요. 막 좋은 얘기 해주고 할 수 있다고 막 선물도 막 서로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남자친구가 한번 보러 오겠다 해서 그때 비행기 타고 와서 그때 처음 만나고 그때 사귀게 됐어요. 그럼 그날 뽀뽀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날 뽀뽀는 아니고 네. 네, 이렇게. 손 잡은 정도. 대리만족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저랑 이분이랑 같이 대리만족을 잘하는 편이죠. 지금 남자친구분은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처음에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원래 알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온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안 좋아하겠다, 실망하겠다, 마음이 변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처음엔 놀라긴 했죠. 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구나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혼자 차 끌고 학교도 다니고 뭐 다 자유롭게 하니까 오히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너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다?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럼 지금 이쯤에서 네. 우리 한번 남자친구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가능합니까? 아직 일어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보세요? 지금 녹화 중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영상 몇 번 봤었어요. 진짜 몇 번 보셨구나. 직장인이니까 이제 잠깐. 수빈님 오늘 지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로맨틱한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콩깍지가 많이 씌웠다고 누가 그러던데 또. 아, 그래요? 수빈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연이와도 굴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내 여자친구는 시연이 왔다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서 이겨내는 그런 점이 가장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동적입니다.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빈님께서 눈물을 안 흘리시네요.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해줘서. 저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돌연 박유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셨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왜 힘드신 거였어요?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언어의 장벽이란 게 되게 컸고 주변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죠.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기댈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때 기억나는 게 그게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왜냐면은 뭐 강아지 지나가도 쳐다보고 뭐 앰뷸런스 지나가도 쳐다보고. 기억을 잘하네. 네, 기억하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진짜 좀 변화가 됐나요? 휠체어 처음 보나 보다. 네,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아니 내가 휠체어 타는데 왜 쳐다보지? 그랬는데 아 그냥 휠체어 타니까 못 봤으니까 전에.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빈님과 저조차도 우리 안에 이미 휠체어에 맞아요.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날 쳐다봤을 때 뭔가 이것 때문에 맞아요. 날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지. 맞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면 사실 그때부터는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딱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가족. 자, 네. 여기를 보시고 네,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오빠 항상 너무 고맙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나도 더 좋은 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고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야, 미라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